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체격에 옷 잘 입는 남자와 패션 센스는 없지만 캡틴 아메리카 같은 몸을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둘 중에 한 남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제가 남자치고는 옷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옷 잘 입는 남자보다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몸을 가진 남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몸에는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멋있으니까요. 이런 옷핏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등을 만드는 제일 좋은 운동 중 하나가 풀업이라는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 등이 좋아질 때까지 턱걸이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그 오리지널 버전에 가깝기 때문에 몸을 바꾸고 싶어서 대학생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운동을 쉬었던 기간도 많지만 지금은 10대 때보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턱걸이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등 근육이 약해서만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풀업을 처음 시도할 때 생기는 의문점과 턱걸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연습하면 되고 어떤 근육을 만들면 되는지, 또 이 과정이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턱걸이를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턱걸이 한 개를 성공하게 되면 저같이 마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턱걸이 개수에 집착하지 않고 턱걸이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몸도 바뀌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풀업 연습을 하다 보면 풀업 밴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풀업 밴드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누군 쓰지 마라, 누군 써라, 이렇게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찾은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입니다. 왜냐면요, 풀업 밴드를 쓰면 이유는 당연히 풀업 밴드를 쓰면 안 쓸 때보다 보조를 받기 때문에 풀업 한 개를 하는 거는 더 쉬워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풀업을 딱 한 번 알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꾸준히 풀업 연습을 할 때 풀업 밴드 없이 연습을 하면 몸은 그만큼 더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풀업 연습의 관점에서는 풀업 밴드를 안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제가 논문을 찾아봤을 때도 풀업 밴드를 쓰고 풀업 연습 100번 하기 대 풀업 밴드 안 쓰고 풀업 연습 50번 하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풀업 개수를 빨리 늘리는지나 혹은 등 근육을 어떤 것이 더 많이 발달시켰는지에 대한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풀업 밴드를 쓰냐 안 쓰냐, 장기적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풀업 밴드 없이 풀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이 세 가지 운동 후에 풀업 밴드를 사용해보세요. 바로 매달리기와 인버티드 로우, 그리고 네거티브 풀업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풀업 밴드 없이 하신 후에 그래도 풀업 밴드를 써서 운동을 할 힘이 남아 있으시다면 풀업 밴드를 써서 풀업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운동은 풀업 밴드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들로 풀업에 대한 맨몸의 그 감각을 익힌 다음에 그 후에 풀업 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풀업 밴드를 쓰냐 안 쓰냐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자세로 하는 것과 무엇보다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풀업 밴드를 쓰냐 안 쓰냐보다 나의 꾸준함이 실제로도 더 효과적이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전완근이 왜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물론 풀업을 할 때는 등 근육을 타겟으로 풀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팔 근육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풀업은 팔이 아니라 등으로 당긴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팔의 전완근이 잘 발달돼 있으면 풀업을 당기기가 더 쉬워집니다. 전완근이 발달할수록 악력도 세지는데요. 악력이 약하면 공을 잡는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풀업의 모든 과정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헝가리 페치대학교 스포츠과학 체육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풀업 인터벌 훈련, 풀업 전완근 훈련, 풀업 코어 훈련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풀업 연습을 시켰는데요. 풀업 전완근 훈련을 한 그룹이 이전보다 풀업 횟수는 2배 더 증가를 했고요. 왼팔 오른팔 악력은 각각 12%, 14% 증가를 했고요. 매달리기 시간은 55%가 늘었습니다. 이 세 그룹 중에서 풀업 전완근 훈련을 한 그룹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즉, 전완근 훈련을 통해서 악력이 강해질 때 그립을 더 잘 잡을 수 있고 실제로 풀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완근을 키울 수 있을까요?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전완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바로 매달리는 겁니다. 전완근은 오래 운동하는 때 쓰이는 근육인 지근인데요. 무거운 무게로 짧게 훈련하는 것보다 오래 버티거나 자극을 많이 반복할수록 더 발달이 됩니다. 클라이밍 선수들의 전완근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럼 얼마나 매달리면 될까요? 정답은 바로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만큼 매달리시면 됩니다. 특히 매달리기를 하다 보면 몸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데요. 악력이 늘 뿐만 아니라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운드 숄더와 신체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더 듬직하고 균형 있게 보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아침 먹고 매달리고 점심 먹고 매달리고 저녁 먹고 철봉에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달리는 한 가지 팁은 공원 철봉보다 헬스장이나 집에 있는 치닝디핑바에 매달리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봉의 굵기가 굵을수록 더 그립을 잡기 힘들고 더 악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보통 공원에 있는 이 철봉들의 바 굵기가 상당히 굵은 편입니다. 또 커버가 없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공원 철봉과 치닝디핑바 매달리기 시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원 철봉은 25초 정도가 나왔고 집에 있는 치니티핑바에서 하면 48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공원 철봉은 봉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립이 지금 저절로 풀리는 거죠. 특히 손이 작거나 공원 철봉에 매달렸을 때 바로 그립이 풀려버리시는 분들은 치닝디핑바가 더 봉이 얇고 커버가 있기 때문에 치닝디핑바로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풀업 처음 연습할 때 생기는 궁금증과 또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풀업을 연습하는 과정이 몸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알아봤는데요. 풀업을 위한 매달리기, 인버티드 로우, 네거티브 풀업 이 세 가지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제가 이 운동들을 하는 루틴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몸 운동을 중심으로 몸을 좋게 만드는 것 외에도 몸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꼭 풀업 연습을 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자유로워지는 시간 바풀이었습니다.